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거꾸로 수업을 위한 디딤 영상이자 또 순창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의 시험 대비 영상이기도 하죠. 본 수업에서도 말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물론 1학년 과목이라 문이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이른 바는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지상 과제는 수능이고 수능 모의고사 또는 대학 입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영상만 보더라도 모의고사가 최소 3등급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영상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능 대비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는데 2학년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생각보다 중국사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 점점 더 세계사에서도 비중이 높아지는 아삼사 역시 일본사나 베트남사가 생각보다 많이 겹칩니다. 동아시아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에서 주로 서양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양사는 수능 세계사 기준으로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나오면 11문제 정도, 적게 나오면 9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선 서양사를 시대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대별로. 자, 우선 고대가 있죠, 고대. 고대는 그리스를 배우고 헬레니즘, 알렉산더 제왕을 배우고 제왕의 헬레니즘 제국 배우고 로마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천년 중세라고 불리우는 중세가 있습니다. 이 중세를 세 군데로 찢어서 공부하게 되는데, 즉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과 가톨릭, 동유럽의 비잔틴 제국과 정교도, 그리고 아무래도 좀 서유럽 기반으로 서유럽 중심을 해서 중세 사회의 뭐 이렇게 봉건제라든지 장원제라든지 그런 식의 생활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세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왕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중국 파트를 생각하면 명청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세가 끝나고 근대라는 시대도 있습니다. 이 근대 파트에서는 혁명을 주로 배워요. 혁명의 시기입니다. 영국혁명, 그러니까 과학혁명 먼저 배우고요. 그다음에 영국혁명, 시민혁명 있죠. 네. 그리고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혁명의 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말 뺨을 훑을 정도로 지랄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19세기. 근데 마지막이죠. 19세기도 근대에 포함이에요. 그런데 19세기는 따로 찢을 정도로 정말 최근에 와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9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로 와서 우리 이제 현대를 배우죠. 제1, 2차 세계대전하고 냉전시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양사가 마무리되는데, 물론 중국사를 뺀다고 하더라도 아삼사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사, 즉 아가 3개 들어있어서 아삼사라고 하는데,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리고 송가이 왕국이니 잉카니 하는 왕조들, 또 고대 문명에서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역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속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 영상을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꾸로 수업에 대한 디딤 영상, 그리고 우리 수업에 대한 복습 영상,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2, 3학년에 들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이 세계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사 파트의 시작은 그리스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초반부에 나오는 아삼사 기초에 들어가는 이 고대 문명은 아삼사 영역에서 다시 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주세요. 즉 우리 초반 고대 문명을 수업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수업 시간에 잘 들어둡시다. 영상을 물론 뒤에 준비하긴 하겠지만 중간고사 이전에 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 우선 서양 고대에서는 시작을 그리스로 시작을 하게 돼요. 시작을 그리스로 합니다. 시작을 그리스로 하고 그 이후로 헬레니즘과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여기는 2011학년도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 6년 전에 헬레니즘이 한번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만 나오냐? 로마만 나옵니다. 로마에서도 누가 나오냐면 아우구스투스만, 옥타비아누스만 아주 주구장창 내거든요.
딱 한 번인가 빼고 다 옥타비아누 센스, 아우구스투스. 그래도 이제 항상 방심할 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 뭐 그리스의 솔페, 클페라든지 뭐 이거 다 나중에 들어보면 다 압니다. 이런 거 같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로마 이후에 서로마로 동로마로 나뉘고 서로마가 망하면서 중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로마 망하는 게 476년에 오도아키르가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중세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서양사가 중국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중국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웬만하면 하나의 국가로 가요. 우리가 중국사를 언급할 때 이미 얘기를 할 때 뭐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진안시대 이야기하고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수당 이야기하고 오대십국 이후에 뭐 송원 명청을 이야기하듯이 한 나라가 통일을 하면 그 뒤로 이어지고 이런 식인데 중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럽사, 특히 서양사에서도 유럽사는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나뉘어졌다가 합쳐졌다가 쇼를 해요. 쇼를. 고대 때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이런 식으로 하나로 가다가 또 동서로마가 나뉘어서 두 개가 되고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이제 비잔틴 제국,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뭐 프랑크 제국이 생기면서 동서 유럽이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서유럽의 프랑스 왕국과 카톨릭을 한번 봐야 되겠죠. 프랑스 왕국과 카톨릭, 밑줄 한번 칩시다. 프랑스 왕국과 카톨릭,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정교도, 즉 동유럽을 보고 또 서유럽 중심으로 해서 그 중세 유럽 사회의 생활, 뭐 봉건제라든지 장원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근세는 뭐냐? 중세가 너무나도 신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신 앞에서 무력한 인간을 어떻게 낮추는가, 인간이 얼마나 신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가만을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겹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문예 부흥운동, 즉 르네상스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런 종교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절대 왕정을 통해서 중세 유럽사의 생활이었던 봉건제와 장원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유럽이 전부라는 그 세계관을 넘어서 신앙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세계관을 확장해가는 대항해 시대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근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근대에서 우선 과학혁명을 먼저 보고 또 영국의 시민혁명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더 중요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특히 프랑스혁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게 19세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근대 유럽의 사상과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유럽의 실상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 넘어와서 제2차 세계대전을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를 배우고 서양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항분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항분포. 아까 내가 뭐 말했죠? 뭐 하나 말했죠? 그쵸. 고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가 최근에는 다 어디서 나오고 있다?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로마에서 특히 아우구스투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방심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와 헬레니즘도 꼭 봐둬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세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건 그냥 중세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절대왕정, 신앙로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최근 3년을 보면 아무래도 한 문제의 케이스가 높지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과학혁명,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진 이 근대는 두 문제가 오히려 주력인데 한 문제가 뜰 수도 있습니다. 위에랑 반대죠. 그런데 여기는 하도 사람들이 어렵다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중요하다 진짜 어렵게 냈는데도 생각보다 애들이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19회기가 문제되는데, 이 정말 19회기는 공포의 19회기라도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까다롭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이라도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꼭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자, 현대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합해서 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1차 대전 등장할 수 있고 2차 대전 등장할 수 있고, 또는 1, 2차 대전 사이 어떤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냉전은 5년 전만 해도 반쯤은 나오고 반쯤은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80% 정도는 꼭 한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중국사를 생각하면 요새는 한 7,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중국사는 동아시아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사는 송원시대까지는 틀리면 진짜 죽방을 갈겨야 돼요. 얘는 세계사를 하면 안 돼. 물론 뭐 자기 목표가 뭐 1등급이 아니고 뭐 나 3등급은 맞고 말겠다 뭐 그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중국사는. 중국사는 진짜 송원시대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중국사는 틀리면 이제 진짜 근대에서 틀려야지, 명청시대 이전에서 틀리면은 진짜 이거 뭐랄까, 외국어에서 영어 듣기 평가 틀린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쌤은 이제 서양사와 아산사를 한번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싹 돌린 후에 그 다음에 중국사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2학년에서 동아시아사를 우리가 배우니까. 그래서 중국사에 대해서는 중국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고생했습니다. 안녕.